장롱을 이렇게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놀자, 나와, 같이 놀자. 저 멀리서 뒤쪽에서 뭐가 이렇게 빼꼼 이렇게 고개를 내미는 거예요. 거울 속의 거울에서 저는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 고개를 이렇게 내밀었는데 반대편 거울에서 이렇게 누가 이렇게 나 이렇게 내밀는데 그게 뭔지 그냥 새카맣게 보였어요. 선생님 혹시 제가 이야기 중에 질문을 하나 드릴까 해요. 네. 선생님은 언제부터 귀신을 보시거나 꿈을 꾸셨던 건가요? 저는 사실 어렸을 그러니까 미취학 아동이라 그러죠. 그때부터 뭔가 남들은 못 보는 걸 내가 보는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왜냐면 이제 동생하고 이렇게 놀이터에서 저희 놀이터에서 참 많이 놀았어요. 요즘에 놀이터에 흙이 없는 데가 많더라고요. 저희는 땅 파고 노는 게 그렇게 재밌어가지고 어렸을 때 이렇게 막 모래 장난을 많이 했는데 동생하고 이렇게 모래 장난하고 놀고 있는데 저기 그네가 이렇게 움직이길래 봤어요. 근데 어떤 남자애 하나가 이렇게 앉아있는데 제가 이제 불렀어요. 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같이 어울려 노는 걸 좋아해서 야, 너 왜 혼자 거기 있어? 야, 같이 놀자. 이러는데 동생이 이렇게 모래장난을 하다 거기 이렇게 보더니 왜 그래? 누가 있다 그래? 그래서 저기 쟤 있잖아. 쟤 근데 왜, 야, 쟤는 왜 저렇게 혼자 노냐? 아무도 없어. 왜 그래? 근데 동생이 무서운 걸 잘 안 느껴서 형아 그러지 마 그냥 이랬는데 저는 그때도 저게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러고 그런 거야 무수히 많죠. 무수히 많고 그때 제 나이가 제 기억으로는 6살. 그게 제 기억의 시작에서는 그때부터 조금 이렇게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거를 보기 시작했던 것 같고요. 절정으로 봤던 거는 이제는 이제 성장을 해오면서 학창 시절을 저도 보냈겠죠. 근데 밤 늦게 귀가를 하는데 제가 이제 친구랑 같이 이렇게 걸어가는데 가방을 이렇게 메고 있었겠죠. 근데 저는 아파트에 살았는데 그 새벽 1시인가 그랬어요. 저 아파트 밑에서 어떤 여자애였어요. 분명히 이러고 쪼그리고 이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제가 고등학생이었는데 아니 이 시간에 저 여자아이가 저희보다 어려서 한 중학생 정도가 돼 보였는데 이 시간에 여자 혼자 저거 너무 위험한 것 같은데 싶어서 저는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물론 이제 그 나이 때가 성장해 오면서 사람인지 사람이 아닌지 구분하는 거를 알게 되었고 남들한테는 말을 안 했죠. 근데 그 아이는 정말로 사람으로 좀 보였어요. 근데 고개를 이렇게 푹 숙이고 있더라고요. 제 친구한테 야, 이 시간에 너무 위험하게 쟤는 왜 저기서 저러고 혼자 저러고 쭈그리고 있다니 이랬는데 제 친구는 알고 있었거든요. 제가 이제 그런 거를 본다라는 걸. 친구가 아니야 가자 본 거 없어 이랬는데 아 내가 또 뭔가를 잘못 봤구나 라고 싶어서 그쪽을 다시 쳐다봤는데 그 애가 이렇게 일어나서 저한테 이렇게 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됐다 또 못 볼 걸 봤구나 했는데 친구한테 빨리 가자 이러고서 입을 못 벌리고 빨리 가자 이라고 말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거를 요즘들은 많이 아시더라고요. 한이 서릴수록 한의 깊이가 강할수록 또렷하게 보여요. 그거는 정말이거든요. 제가 겪은 바로는. 근데 어느새 그 아이가 이렇게 저한테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전 앞을 보고 이렇게 걸어가잖아요. 근데 저기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저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전 앞을 보고 가는데 그 아이가 고개를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저를 이렇게 보고서 졸졸졸 쫓아오는 거예요. 차라리 기절을 하고 싶었어요. 왜냐? 그 아이의 얼굴을 봤는데 여기가 부셔져 있는 거예요. 떨어져 죽었나 보다. 네. 그때 제가 잠시 잠깐 방학 기간이어가지고서 제가 다른 집에 외갓집에 가 있을 때였는데 알고 보니까 제 친구가 그 동에 살고 있었거든요. 내가 이런 걸 봤는데 그 다음날 학교에 가서 이제 친구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야, 나 너네 아파트에서 일단 봤단 얘기 안 하고 혹시 너네 아파트에서 무슨 일이 있었니? 최근에? 그래서 왜? 이래서 혹시 누구 이제 거기서 사고가 났다거나 떨어진 여자아이가 혹시 있어? 이랬는데 너 어떻게 알았어? 너 어디 갔다 온다 그랬잖아 방학 때. 그래서 그냥 물어보는 거야 해서 물어봤더니 거기서 외고를 준비하던 그 특수목적고를 준비하던 여학생이 있는데
성적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은 나머지 떨어져가지고서 잘못된 선택을 한 아이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친구는 이제 좋은 얘기도 아니니까 저한테는 굳이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었는데 제가 먼저 물어본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너무나 한이 맺혀서 그런지 그 자리를 맴돌고 있는 거. 근데 다행히도 그 아이한테는 미안하지만 저한테는 다행히도 그 뒤로는 보지는 못했어요. 보지는 못했는데 그만큼 정말 많죠. 어렸을 때부터 그런 어렸을 때는 정말 어렸을 때는 제가 구분도 못했어요. 사람인지 아닌지. 근데 내가 뭔가 말을 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안 좋거나 어른들한테 혼나거나 하는 걸 통해서 제가 이제 체득을 한 거예요. 아, 이거 말하면 안 되겠다 라고. 그리고 꿈은 정말 신기한 꿈들을 저는 사람은 원래 자면은 다 꿈을 꾸는 줄 알았어요. 저는 맨날 꾸거든요. 그럼 엄청 피곤하실 것 같은데? 그쵸? 근데 재밌는 꿈들도 많아요. 하늘을 날아다니던가 제가 수영장을 들어가서 바닷속 같은 거를 막 수영을 하는데 그 안에 집이 있다거나 또는 애들이 특히나 어린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저랑 강강술래하고 논다던가 꿈으로는 무서운 꿈도 많이 꿨고요. 네. 뭐 예를 들면은 예지몽이라고 하죠. 네네. 누군가 아는 분이 꿈에서 너무 예쁜 꽃가마를 타고서 이렇게 나 간다. 그래서 삼촌 어디 가요? 좋겠다. 그래서 너무 예쁜 가마를 타고 막 가길래 부러워가지고 인사를 했는데 그분 대장암으로 얼마 못 있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꿈꾸는 것도 무서운 거예요. 저는 저희 가족에 대한 꿈도 꿨었는데 그거는 좀 얘기하기는 그럴 것 같고 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피디님 말씀대로 그런 본다거나 특이한 경험을 한다거나 특이한 꿈을 꾼다거나. 근데 어려서는 그런 말 하면은 혼이 나는 거라고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얘기를 안 했죠. 근데 정말 말씀 주신 대로 특이한 경험이나 남들이 안 꾸는 꿈에서 뭔가를 받는다던가 이런 꿈들 그런 거를 좀 많이 꿨던 것 같아요. 네. 선생님 그러면 혹시 선생님이 생각하시기에 제일 무서운 귀신은 어떤 귀신일까요? 귀신이요? 다 무섭죠. 다 무섭죠. 다 무서운데 뭐 요즘에는 아예 그런 귀신 명칭을 저는 이렇게 저희 신령인데 모시기 전에는 정말 알지도 못했었어요.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았었고 무서우니까 보는 것도 싫으니까. 근데 막 너무 잘 아시더라고요. 요즘 시청자분들은 뭐 수살귀라든지 뭐 대하령이라든지 너무 많이 아시는데 저는 제 개인적으로 진짜 무서운 이제 귀신은 전 자살귀. 자살귀는 이제 수살귀 같은 경우는 그런 말들이 있어요. 내가 있던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누군가를 끌어당겨야지만 그 자리에 앉혀야만 내가 떠날 수 있다. 그리고 뭐 물을 못 떠난다 이런 게 있는데 사실 저는 물을 못 떠난다고 보지는 않아요. 비가 온다거나 그랬을 때는 타고 다니거나 그럴 수가 있다고도 전 보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자살귀가 제일 무서워요. 그리고 어떤 터에서 자살을 해서 거기에 묶여있는 자살귀이자 지방령이라 그러죠. 네. 저는 그 영가를 풀어주는 게 가장 어렵고 무섭다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귀신 중에서는 풀기 어렵거나가 해원천도라 그러죠. 네. 그렇게 보내주는 거, 한 풀어서 보내주거나 하는 거라던가 또는 내가 만약에 감기거나 겪었을 때 제일 무서울 법한 거는 저는 자살귀가 제일 무섭더라고요. 겪어보고 하니까 정말 그 사람들은 한을 풀어주는 것도 쉽지도 않고 그리고 만약에 내가 모르고 들어간 터에 그런 자살한 영가가 있다라고 하면 내가 그 영향을 되게 많이 받게 돼요. 그래서 막 내가 이유 없이 기분이 다운된다거나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혹시 귀신이 네. 사람을 해칠 수도 있을까요? 저는 일단은 물리적으로 어떤 위해를 가한다거나 위해를 가한다거나 네. 그런 것까지는 웬만한 영가 아니면은 그렇게까지는 못한다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을 조종을 해요. 내 마음에 특히 빈틈이 생겼을 때 그 마음을 조종을 해서 내 스스로 뭔가 어떠한 안 좋은 행동을 하게 한다거나 그렇게는 가능하다고 보고 또한
우리 이렇게 중고차들도 많이 구매를 하시죠. 네. 근데 내가 모르는 어떤 이력이 있는 자동차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순간적으로 나는 보이지가 않았는데 갑자기 앞에 뭐가 튀어나온다거나, 그게 뭐냐면 내 눈을 가리는 거예요. 내 눈을 가려가지고서 그걸 못 보게 했다가 그대로 사고가 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은 물리적으로 내가 막 운전대를 막 조종을 막 귀신이 해가지고서 사고를 낸다거나 그렇다라기보다는 이렇게 간접적으로, 어떻게 보면 직간접적이죠. 네. 그런 식으로 영향을 미쳐서, 또는 내 마음을 조종을 하고 내 마음의 빈틈 약한 곳을 파고들어서 점점 내 몸에 또아리를 드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내 스스로 뭔가를 안 좋은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아, 무섭네요. 무서워요. 그러니까 와. 아, 혹시 네. 저승사자를 보셨다던가 아니면 뭐 직접 이렇게 꿈에서 본 거 말고 직접적으로 보신 적도 있으실까요? 일단은 저승사자라고 해서 우리가 그 옛날 사람 티내는 건지 모르겠는데 전설의 고향이라는 네. 그 제가 굉장히 좋아했던 그 공포 드라마가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갓을 쓰고 도포를 입고 입이 찢어지고 막 그런 모습으로 나올 거다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실 텐데, 물론 그 모습을 그대로 하고 나오는 경우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꿈에서 봤는데 네. 그런 모습까지는 아니었어요. 그런 모습은 아니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그런 말들이 있어요. 저승사자는 내 윗대 조상에서 와서 내 자손을 이렇게 길을 인도해서 데려간다 라는 말이 저희네 안에서는 그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너무 먼 조상이기 때문에, 아니 무슨 조상이 자손을 왜 생명을 걷어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너무 예를 들면 저희가 막 9대 할아버지 이런 네. 분들이 계실 경우에는, 그런 분일 경우 자손을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자손 또한 그런 할아버지가 계신지도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네 말로는 저승사자가, 사자라는 사자분은 내 조상에서 와서 자손을 이끌어서 저승으로 데려가 주신다 이런 말이 있는데, 저는 꿈에서 봤을 때 막 갓을 쓰거나 그런 모습은 아니었는데, 이렇게 어디를 같이 가자고 한다거나, 특히 누군가 꿈에서 어디 가자 그러면은 가시면 안 돼요. 네. 왜냐면 내가 정말 친근한 사람, 예를 들면 나의 할머니라던가 나의 심지어 아버지라던가 그런 모습으로 나와서 나를 데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꿈에서 누가 어디 가자고 하면 안 가시는 거를 저는 권고를 드리고, 요거는 그리고 제가 이제 최근에 제 가집한테 들은 얘기인데, 그분 역시도 이렇게 연가를 보거나 그런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진료를 받을 일이 있어서 큰 대학병원을 가셨대요. 네. 그래서 저희 그 수납창고라 그러죠. 네. 거기서 대기를 하고 있는데, 자기 이렇게 앞에 쪽을 봤는데 젊어요. 네. 젊은 남자분이, 한 20대 중반 정도 되는 남자분이 앉아 계시는데, 굉장히 또렷한 형태로 어떤 남자가 갓을 쓰거나 그건 아닌데, 내가 그 남자분은 몰라요. 네. 앞을 이렇게 보고 있고 핸드폰 이렇게 보고 있는데, 바로 여기다가 얼굴을 이렇게 대고서 쳐다보고 있었대요. 보통 연가 같은 경우는 그렇게까지 또렷하게 보이진 않는데, 그 이제 제가 짚은 말로는 아무래도 그게 저승사자지 않았을까. 얼굴은 하얗고요. 머리는 우리 이제 옛날 선조분들 상투 틀듯이 상투를 틀고 있고, 옷은 이렇게 도포 같은 걸 입고 있는데, 그분 얼굴에 거의 닿을 듯하게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당사자는 그거를 못 느끼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러면서 그분이, 저 남자분이 사고수가 있다거나 또는 어디가 지금 많이 편찮으셔가지고 조금 많이 조심을 하셔야 되겠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저는 저승사자를 실제로 눈으로 이제 목도를 한 적은 저는 없어요. 네. 뭐 장례식장 가셨을 때 뭐 본 거 없나요? 오히려 연가들이 많이 보이지, 사자가 오셔가지고 데려가려고 기다린다거나 그런 건 오히려 꿈에서 본다거나 그랬었거든요. 네. 그랬는데, 하나 알아두시면 좋을 게, 그 사자분이 오실 때 인간의 그냥 모습을 하고, 또는 내 주변 분들, 내 가족의 모습을 하고 오실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를 꿈에서 누가 가자고 한다거나, 특히 뭔가 물에서 내가 배를 탄다거나 또는 버스를 단체로 타고 어디를 간다거나, 그런 거는 웬만하면 꿈에서 누가 어디를 간다거나 뭔가를 탄다거나
하면은 그때 꿈에서 깨셨으면 좋겠어요. 도망쳐야죠. 네, 맞습니다. 혹시 저승사자도 여자, 남자 이런 성별이 있을까요? 그거는 방금 제가 말씀을 살짝 드렸는데, 내 주변 분들의 모습이라던가 그런 성별을 하고서 나에게 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여성의 모습을 하고 있을 수도 있고, 남성의 모습을 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사자도, 영가잖아요. 네. 귀신인 거고, 그런 건데, 저는 일단은, 성별을 선택을 할 수 있다. 근데 성별이 있기는 있다. 라고 저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네. 이게 또 논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둔갑을 하고 성별을 선택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혹시 저승사자를 네, 직접 보거나 꿈에서 봤다면 네.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최근에 일단은 겪었던 일이에요. 이거는 저랑 정말 가까운 지인분의 이야기인데, 일단은 사자님을 그걸 물린다라고 표현을 해요. 네. 이미 오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들을 이제 물려가지고서 명을 길게 한다던가 그렇게 하는 건데, 어찌 보면은 그분들을 대접 대우를 해가지고서, 사자님을 물리는 거는 사실 일반인 분들이 하시기는 쉽지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떠한 방법이나 그런 거는 지금 말씀을 따로 하진 않을게요. 왜냐, 이거 잘못했다가 잘못된 정말 잡귀나 허주가 오히려 감겨버리거나 집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안 드릴 건데, 네. 이야기로 돌아가서 제가 꿈을 꿨는데, 꿈에서, 이거는 이제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그 지인분의 어머니세요. 저를 되게 예뻐하시는. 네. 근데 그분을 어떤 두 사람이, 제가 봤을 땐 꿈이니까, 네. 사람이 이렇게 쫓아다니는데, 검은 옷을 입고 다니고, 어찌 보면 양복이라고 볼 정도로 그렇게 졸졸 쫓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근데 그분이 좀 약간 몸이 약하신 분이었는데, 네. 저한테 그 지인이 연락이 왔어요. 조금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셨다라고 하시면서 제가 그 꿈을 꾼 다음날 연락을 주셨어요. 네. 만약에 연락이 안 왔으면 제가 먼저 연락을 했을 거예요. 근데 원망스러웠어요. 어떻게 보면. 그 원망이 이 꿈이 또 맞아 들어가면 어떡하나.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아마 다들 많이 아실 거예요. 삼사자가 떴다라고 하는데 네. 사자분이 한 분이 아니라 두 분이 되시고 세 분까지 오시면 정말 얼마 안 남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꿈에서 본 건 이미 두 분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나 좋아하고 사랑하는 지인이기 때문에 제가 엄청 많이 전화해서 울면서 빌었어요. 제발 살려달라고. 제발 조금만 더 살려주시고 명 길어지게 제발 도와달라고. 사자님이 이미 오셨다면은 제발 그거를 물리셔서 이 자손납이 되게 불쌍한 분이시고 정말 열심히 사시는 분이거든요. 그분께서 정말 일평생 고생만 한 자손입니다. 부디 조금이라도 인간 세상에서 조금이라도 누리고 가실 수 있게 조금의 시간만 조금만 더 늘려달라 이렇게 막 빌었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정말 빌고 빈 게 일주일 동안에 그렇게 빌었어요. 연락을 준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고맙다라고 했는데 저는 제가 오히려 말씀드렸어요. 이겨내 주셔가지고 너무나 무서웠을 텐데 이겨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다고. 근데 아직 안심하시지 말고 본인 스스로 또 마음으로 많이 빌어라. 내가 마음이 약해지거나 그런 몸이 또 약해질 수가 있으니까 같이 이렇게 빌어 가면서 건강 찾게 해달라고 많이 그렇게 기도 드리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했거든요. 네. 해서 정말로 사자를 물린다라는 게 일반인 분들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런데 그렇게 뭔가 갑자기 병이 원래 얕은 병이었는데 병색이 갑자기 짙어지거나 이럴 땐 분명히 뭔가 원인이 있는 거거든요. 그럴 때에는 또는 이거를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또는 내 가족이나 지인이 비슷한 일을 겪고 있다라고 하시면 저희네 같은 곳에 저도 괜찮고요. 또는 요즘에 이제 많이 어디 연락할 수 있는 곳들 많잖아요. 한번 물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저희 같은 사람들은 그거를 이제 신령님전에 청해서 원인이 뭔지
또는 이분이 어떻게 될지 이런 거를 여쭤볼 수가 있으니까 집에서 이렇게 우리가 셀프로 뭔가를 한다 그러죠. 네. 그런 행위는 섣부르게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정말로 위험한 행동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을 지금 이렇게 보내드리고 촬영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염려스럽습니다. 근데 집에서 뭔가 누군가 가족이 아프다. 그것만큼 정말 가슴이 찢어지고 차라리 내가 대신 아프고 싶고 그럴 텐데 그럴수록 섣부르게 잘못된 거를 하시면은 절대로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선생님, 그럼 마지막으로 아까 네. 말씀해 주신다던 팁. 아, 그거 말씀드릴게요. 네. 뭐냐면 저는 가위를 정말 많이 눌렸어요. 네. 그리고 가위를 눌린 상태로 뭔가를 헛것을 본다, 뭔가를 본다거나 또는 소리를 듣는다거나 이런데 우리 막 그렇게 간단하게 가위 푸는 방법이라서 뭐 손가락 끝부터 힘을 줘라, 발가락 끝부터 이렇게 힘을 줘라, 그럼 풀을 수 있다는데 그래도 안 풀릴 수 있거든요. 저는 일단은 가위라는 거를 분명하게 영가의 장난이라 영가가 뭔가 나한테 할 얘기가 있어가지고서 그렇게 한다라고 보거든요. 네. 근데 내 마음이 약하거나 내가 기가 약하거나 몸이 허해졌을 때 특히 많이 눌려요. 그래서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피곤하면 피곤할수록 잠이 드는 게 아니라 가위를 눌린다. 이런 말을 네. 하는데 내가 이겨야 돼요. 내가 뭘 이기냐? 네. 그렇게 가위를 누르는 그 존재를 이겨야 돼요. 그래서 웃길 수도 있는데 정말 이거 잘 통하거든요. 네. 진짜로 가위를 눌렸을 때 개 쌍욕을 하세요. 아, 진짜로요. 이거는 정말로 차마 지금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제가 어떻게 묘사를 할 수는 없는데 정말 개 쌍욕을 하면서 개 꺼져라, 가라, 그만 괴롭혀라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근데 그랬더니만 좀 기가 강한 그런 영가가 와서는 저한테 말을 하더라고요. 뭐 이렇게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너 지금 움직이지도 못하잖아. 네. 내가 그런다고 겁먹을 것 같아?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또 말을 하죠. 그랬을 때 아니 그러면서 이제 귀신이 저한테 말을 해요. 야, 난 이미 죽은 몸이야. 네가 날 어떻게 죽일 건데 너는 산 몸이잖아. 이러면서 막 약 올려요. 그러면 또 거기서 지면 안 돼요, 여러분. 지면 안 되고요. 진짜 이거 통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지면 안 되고 그럼 그렇게 말해요. 일단은 이거 풀고 너 이거 일단 풀어와봐. 풀고 내가 너한테 사기치는 게 아니라 너 풀고 잠깐 일로 와봐. 나랑 얘기 좀 하자. 네가 2번 죽나 내가 죽나 한번 어디 한번 내기 한번 해볼 테니까 일단 풀고 얘기해. 비겁하게 누르고 얘기하지 말고 나 어디 안 갈 테니까 풀고 얘기해. 그랬더니만 풀고 사라지더라고요. 아, 맞네. 얘는 도라이구나. 아. 이거를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막 그래요. 내가 여기서 만약에 이걸 안 풀고 설령 내가 뭔가 잘못된다라고 하면 나는 죽어서도 너를 끝까지 괴롭히고 쫓아다닐 거야. 이렇게 여러분 독하게 맞서야 돼요. 지면 안 돼요. 제가 어렸을 적에는 그런 걸 몰랐기 때문에 그저 무서워하고 그 모습이 괴기하기 때문에 그냥 눈물만 흘리고 하니까 오히려 재밌어가지고서 귀신들도 소문내요, 여러분. 저 집에 이렇게 뭔가 기운을 타는 아이가 있어라던가 그러면은 네. 자기들끼리 손붙잡고 같이 와요. 어머. 그래서 귀신이 다른 귀신 부르고 막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지 마세요. 오히려 한번 그렇게 해서 아, 저 집에 진짜 개또라이 하나 있다. 네. 야, 저기는 가지 마. 쟤는 건들지 마. 이렇게 소문을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저만의 팁인데 어떻게 손가락을 움직이거나 발가락을 움직이거나 했음에도 불구하고 귀신이 어떤 가위가 안 풀린다라고 하시면 쌍욕을 해보세요. 이게 정말로 팁이에요, 여러분. 지면 안 됩니다. 이겨내야 돼요. 그래야 다른 영가들이 더 꼬이거나 하는 일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해서 한번 해봐줬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있어요. 지금 아마 이 영상을 보셨다라고 하면 물론 내가 어떻게 이렇게 알고리즘 때문에 우연히 떴을 수도 있지만 이런 거를 이런 무서운 이야기나 공포 이야기, 공포썰을 좋아하셔가지고 찾아보시다가 이 영상이 이렇게 검색 결과에 나왔을 수 있는데 우리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 듣거나 하거나 내가 겪었던 거 얘기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피디님도 그런 거 많이 겪어봤을 거고. 근데 좋아합니다. 그런 게 있어요.
우리 무서운 얘기 하다 보면은 뭐 주변에 귀신이 뭐 이렇게 모인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 실제로 그것도 맞긴 하고요. 네. 그랬는데 유독 뭔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러면서 소름 끼치거나 뭔가 축 이렇게 사 하면서 뭔가 기온이 내려가는 것처럼 추워지거나 그럴 때 있죠. 네. 그럴 때에는 등짝을 팡팡 쳐주세요. 서로. 이런 얘기 한 다음에 아 우리 무서운 얘기 즐거웠다. 안녕 잘 가. 이러지 마시고 그런 느낌을 안 받았다고 하더라도 등을 쳐주거나 좀 이렇게 서로서로 등을 쓸어주세요. 어깨도 쓸어주시고 이거 은근히 효과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귀신들이 어떻게 물리적으로 이렇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는 쉽지가 않은 일이다. 그리고 사람이 이렇게 털거나 이랬을 때 정말로 그게 털릴 수 있어요. 이거 분명히 효과 있거든요. 네네. 내가 무당도 아닌데 그런 능력이 나한테 있다고? 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나를 지키는 어떻게 보면 수호령이라던가 그런 분들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무서운 이야기를 하고 난 이야기 끝에는 지금 이거 보시면서도 스스로도 이렇게 하셔도 괜찮아요. 네. 서로서로 등 이렇게 쓸어주거나 등 털어주기 요거를 기억을 하신다면은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귀신에 맞서는 팁 2가지를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콘텐츠는 그럼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